예,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21일 정한우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3분이라서 12시 전에 전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좀 서둘러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에코가 생기더라고요. 조금 음질을 좀 키우려고 했더니 에코가 생겨서 참 이 마이크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방음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더 그렇습니다. 뭐 뒤에 배경이야 뭐 녹색천 치고 크로마키를 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게 참 소리가 제일 중요한데 마이크를 좀 비싼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이게 장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세팅을 잘 못해서 생긴 문제라서. 자, 이광수 씨가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좀 몇 가지 뭐 뻔한 이야기인데 이게 같은 이야기를 저도 반복하는 것이 좀 피곤하긴 한데 또 저한테 충고를 해주신 분이 아니 누가 정한영 방송을 뭐 365일 계속 따라다니면서 듣느냐, 그리고 들어도 관심 없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 또 해도 잘 기억이 안 난다, 너무 개의치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뭐 이분은 또 뭐야 또. 예, 참, 요? 예. 다주택자 투기꾼에게 깔아준 꽃길, 뭐, 음, 뭐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좀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는데, 어찌 됐든. 자, 보죠.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현재 지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다시 대출을 못 받게 규제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물량을 갖다가 시장에 내놓을 것이고, 그것을 새로 사는 사람들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 총량을 건드리지 않고, 그죠? 전 국민의 지금 가계대출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로 집 사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더해주기 위해서 기존에 대출을 한 사람들한테 대출 연장해주지 않으면, 전 도저히 이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대출을 안 해주면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대출 총량이, 그죠? 연장을 안 해주면 대출 총량이, 가계대출 총량이 줄어들 테니 이 갭만큼 신규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대출을 더 받으면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세요. 신규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집이 금인 줄 아세요. 금. 예? 오래된 집이나 새 집이나, 그죠? 신규로 분양되는 집이나 다시 재매각되는 집이나 똑같은 시장에다 놓고 그냥 주택으로 계산하고, 아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놓으면 신규로 집을 사는 청년들이, 그놈의 청년들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청년들이 집을 살 것이다, 이런 논리를 피는데 이게 얼마나 엉뚱한 이야기냐면요, 집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 빛 있죠, 햇빛. 빛은 뭐예요? 어떠한 그 원자로서의 특성과 파동의 특성을 같이 갖고 있죠, 빛이. 빛을 단순히 파동이라고만 정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입자라고 정의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 목소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빛은 그런 어떤 양면성의 특징을 갖고 있듯이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부동산은 토지의 특성과 위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은 소비재예요. 유행을 타는 상품이에요. 소비자한테 전달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중고가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자동차도 그렇고 소비자가 그 차를 샀어. 예? 부가가치세를 내고 사는 소비재예요. 아시겠습니까? 집은. 여러분들이 주택 등기할 때 집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10억이면 토지 가격이 5억이고 건축물 가격이 5억이잖아요. 그러면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성립이 안 돼요. 얘는 부가가치가 붙지 않는 거예요. 부가적인 가치가 부여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토지 자체가.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세금 고지서를 보면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더 해서 계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내면 그 매매업을 하게 되면 매매업이죠.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살 때는 소비자로서 사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죠. 그죠? 내가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매매업. 그러니까 부동산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매매업과 임대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은 비슷하지만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자기가 전문가라고 해도 모르는 부분이 있죠. 저도 뭐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러면 토지로서의 부동산의 기능과 소비재로서의 건물에 대한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주택은 양면성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게 개념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에요. 그런데 많은 자들이 특히 서울에서 부동산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개념이 없어요. 왜? 맨 땅을 본 적이 없어. 거래되는 것 중에. 일반 대지 거래에 대한 경험이나 개념 자체가 없어요. 물론 대부분들 그렇습니다. 자, 가계대출의 국가적인 가계대출 총량이 너무 많아서 이걸 규제해야 된다. 사실은 이 말은 일단 잘못된 거예요. 가계대출이 많아도, 그죠? 그 국가가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면 가계대출로 어떤 금융이익이 생기죠. 대출에 대한 이자가 금융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돌아가고 은행들이 돌아가고 그 이익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그 보험이라든지 각종 다 펀드로 다 투자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부동산도 투자하고 다 투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의 연금이나 보험이나 심지어는 국민연금이나 예? 또 은행 이자나 누군가는 그거 가지고 수익을 받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 아니면 외국에서 돈을 많이 빌려다가 차관을 들여와서 집을 산 게 아니죠. 자국민이 한쪽에서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자기가 모은 돈을 갖다가 은행권에 맡겨서 금융소득을 얻어서 먹고 살고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그걸 또 빌려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누군가는 지급하고 누군가는 받는 사람이지만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가계대출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국가 부채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그 자체가. 부채에 대해서 부채가 많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할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일단 거기 경제 규모가 커지고 활성화되면 부채는 당연히 어떠한 그 활력소가 됩니다. 이거 유동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자꾸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가계대출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피지만 예? 대출이 많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아니 그래 대출을 좀 적게 받아야지 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돼요? 경직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사실은 뭐예요? 내가 대출을 적게 받았는데도 소비자한테 주는 부담은 더 커지는 거죠. 이잖아요. 이게.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는. 예? 대출 금액을 줄였는데도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을 연장을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것을 뭐 돈을 싸들고 있다 갚는 게 아니라 1금융권을 틀어막으면 2금융권으로 가는 거죠. 2금융권에서 3금융권으로 가고 그럼 이자가 더 비싸지죠. 은행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똑같은 은행 계열사가 1금융권을 가지고 있고 2금융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1금융권에서 이자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1금융권의 대출을 틀어 막는 대신에 2금융권이나 카드론에서 막대한 수입을 챙긴다고요. 얘네들이. 이거 자체가. 자, 그렇고 새로 신규인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게 말인지 손지 나는 구분이 안 돼요. 네? 네? 새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받는 거예요? 무주택자가 구매할 때는 생애 최초 주택이죠. 그죠? 더 저금리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그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출이 어디가 잘 나와요. 그리고 뭘 원해요. 새로 내가 첫 집을 살 때. 처음에 집을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무조건 분양을 가장 선호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예? 서울의 무주택자들의 대다수는 청약통장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체가. 아까 제가 부동산은 토지의 특성과, 그죠? 자산으로서, 예? 어떤 토지의 특성과 소비재, 건축물로서의 특성을 양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오해함으로써 우리가 주택시장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도 잘못 이해하는 거고,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의 전체적인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평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토지 가격에 대한 상승분은 투기나 투자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민주당이 정치를 잘하면 잘할수록 대한민국의 땅값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야 되고 그것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평가되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위에 건축물 부분이에요. 건축물 부분은 뭐예요? 이건 소비재예요.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집을 샀다가, 그죠?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판다. 이건 뭐예요? 당근 거래, 당근 거래. 부가가치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당근 거래예요. 자체가. 물론 이것도 거래죠. 주택시장에서. 하지만 이 당근 거래하는 시장하고 신상이 나오는 분양시장하고는 다른 겁니다. 시장 자체가. 근데 이것을 같은 데다가 놓고서 모든 대출과 뭐와 정책을 규제할 때만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혜택을 준다고 할 때는 뭐예요? 맨날 미분양주택이거나 신규 분양주택에 세금 혜택이나 금융지원 혜택을 줘요.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건설 회사들의 영업을 도움이 되는 거지, 집을 현재 산 사람들이나 다주택자들이나 집을 산 사람들이 이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주는 거는. 자꾸 정부에서 다주택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줬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혜택을 받은 거는 실질적으로 없어요. 다주택자들이 왜 생기는 거냐면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이게 투기가 됐든 아니면 자기의 노후나 자기의 주거에 대한 뭐 자기 자녀 문제나 뭐 이혼하려면 내가 집을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각자 살다가 집을 가지고 있다 서로 합칠 수도 있는 거고, 상속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다주택자는. 그런데 이것을 자꾸 혜택을 줬기 때문에 뭐 자꾸 은행 금리하고 마치 돈 받아서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왜 이런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냐면, 이게 말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기본은 일했었던 건 뭐예요? 전공이 주식이에요. 주식을 주택시장하고 등가해서 지금 뭔가를 개념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예, 그런데 마치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식 좀 했다는 애들이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주식을 쳐다보는, 예? 잣대로 갖다가 생각을 하죠. 이게 우리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자기가 뭐 좀 안다라고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안다라는, 우리 청년기에 나타나는 청소년 인생을 오래 안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찌됐든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고요. 또 그냥 뭐 대충 들어봅시다.
참 문제예요. 예. 아이고 참. 좀 들어보자고요. 참. 나 참 너무 화가 나요.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일단은 옳은 건가요? 예? 이게 지금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죠? 나는 세금을 안 내니까 야, 돈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 이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이 그죠? 행정기관이 돈을 걷어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가장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효율적이 될 수가 없어요. 공무원 조직은 공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원리 원칙이 우선이기 때문에 장사꾼처럼 효율성을 추구할 수 없는 집단이에요. 예? 단적인 예로 예전에 이건 팩트예요. 수혜의원금을 모금을 했는데 그 지자체에 수혜의원금이 전달이 됐어요. 예전에 수혜 나면은 뭐 맨날 그 물 떠내려고 그럴 때 사람들 모금 걷어가지고 전달했잖아요. 전달했는데 수혜민들한테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급이 안 됐는가 조사를 했더니 지급하기 위해서 인력 보충과 비용으로 다 쓰고 나니까 지급할 금액이 없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이후로 해서 뭐냐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줄 때 선별 지원금 돈 있는 사람 주지 말고 자, 돈 없는 사람만 주자. 돈 있는 사람들한테 그 10만 원, 20만 원 주는 게 뭐가 중요하냐. 사실 그것도 말도 안 돼요. 돈 있다라는 것을 누가 평가할 거예요. 재산세 많이 낸다고? 저는 재산세 많이 냈지만 항상 돈이 없었어요. 예? 참. 근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거를 선별해가지고 주는 비용이면 오히려 다 주는 게 낫다. 그만큼 공무원은 비효율적인 조직이 맞다고요.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생리 특성상. 그럼 공정이 무너져요. 예? 공무원이 열심히 하면 공무원들이 일 가장 열심히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삥땅 칠 때, 삥땅 칠 때. 참. 예? 한밤중에, 예? 공무원들이 뭐하러 시청에 나가서 찍고 와요. 추가 근로 근무수당 받으려고 찍으러 갈 땐 열심히 한다고. 예? 그것이 공무원의 원래 조직 특성이라고요. 예? 그거를 뭐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국가가 운영하고, 그죠?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는 형태는 뭐예요? 경제 활성화도 떨어뜨리고 자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예? 그 집단은, 예? 뭐라고 할까요? 경쟁력을 잃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예?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죠? 세금을 많이 안 걷어도 어려운 사람이 적은 사회가 좋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자꾸 늘어나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 예? 그게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어떤 국가가 무너지는 어떤 형태잖아요. 예? 복지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복지가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사회적으로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될 때 최소한의 방편으로 공직사회가 움직이고 세금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왜 세금을 늘리는 것을 당연하고 옳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예?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막 지지하니까 그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들한테 줄 것 같아서. 참네. 그리고 내 지금 좀 이해하다 또 잊어먹었다. 그러니까 공정성하고 합리성 이야기하면서 자, 보유세를 증가해가지고 투자나 투기가 없고 수익률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부동산 시장의 활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월세나 임대를 놔도 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요? 누가 집을 아무도 짓지 않아. 새 집을 짓지 않는 거예요. 새 집을 짓지도 않고 새로운 그 임대 수입을 내기 위해서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음? 아니,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이 있어야 누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이익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예? 투자가 일어나고, 투기가 일어나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 마치 이게 습관적으로 누구가 이익을 남기는 것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부정한 것으로 막 몰아붙여요. 이런 자들의 특성이 뭐예요? 예? 누군가가 돈을 버는 것을 갖다가 비난함으로써 자기가, 그죠? 아무것도 하지도 않은 놈들이 그 돈을 뺏어 쓰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죠. 아무튼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진짜 무시. 가격이 떨어지면 거래가 잘 일어난다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누가 다 사가요? 독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가격이 떨어지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고 해요? 어? 환장을 노리시네. 예? 자, 이명박, 박근혜, 예? 윤석열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거래가 잘 됐어요? 거래가 떨어지는 시장이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경매 시장입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정상 거래가 가격이 떨어져서 정상 거래가 안 될 때예요. 예? 부동산은 미래의 숫자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죠? 내가 구매할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걸 전혀 무시하고, 예?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떨어질 때 사고 비쌀 때, 예? 바로 팔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더 비싸질 때 파세요. 그게 컨설팅이에요. 이 사람들의 컨설팅이. 그게 되냐고. 예? 말은 쉽지. 그게 되냐고. 예? 원칙적 얘기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예?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너 미래를 위해서 학교, 집 열심히 엄마 말, 아빠 말, 선생님 말 잘 듣고 학원 선생님 시키는 대로 잘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네가 천재가 아니어도 서울대는 못 가도 연고대는 갈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올바른 이야기야. 해봐. 돼요? 우리 학생들 중에 학교 학생들 30명 중에 그 이야기를 실천할 수 있는 아들이 몇 명이 돼요. 왜 안 돼요? 그 나이 때는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 만나고 싶고, 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어? 본인들도 그 나이 때 못했잖아. 그렇게 말만 하고 원리 원칙대로 이대로 열심히만 하면 돼. 야,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는데 왜 못해? 안 되는 거니까. 예? 모든 데서 거래가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졌어. 부동산 한 사람들이 모두 다 손해를 봤어. 그럼 무주택자들이 갑자기 소득이 늘어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싸게 살게 하고 거래가 늘어난다고요? 지금까지 무주택자인 사람들은 유주택자, 집을 있는 사람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집을 안 사고 있는 사람은. 예? 대부분 소득이 낮은 사람이잖아요. 집을 가진 사람보다 지금까지 집을 안 사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반토막이 나고, 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대출이 안 돼가지고 돈이 안 돌면, 즉 사장님이 망하면 종업원들이 더 살기 좋아져요? 예? 참. 예?
야, 에? 사장이 망하면, 그죠? 사장이 망하면 제일 먼저 종업원들 월급부터 안 나가는 겁니다. 사장님 집에 생활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얘기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어? 시장이 낮아져서 잘 거래된다. 이게 시장을 너무 주식도 보세요. 주식이 2,500까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야 이제부터 사면 됩니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왜 사람들이 주식이 4천이 되고 5천이 됐을 때 더 달라들어요. 이 자체가.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을. 자, 그걸 잘못됐으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는 사람의 감정이 없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집값이 떨어지는데 내가 집을 더 산다? 무주택자들이 더 산다? 무주택자들이 왜 집을 사요? 떨어지는 집을. 에? 내가 무주택자로 있으면 이 사람 말대로 월세도 싸고, 어? 저, 더 좋은데, 내가 집을 사봤자 세금만 내고, 보유세만 내고, 누가 사? 예? 살 이유가 없잖아. 예? 그러면 다 해서 정부가 임대주택을 다 공급하면 되겠네. 예? 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욕망을 갖다 무시하냐고. 예? 그것을 갖다가 이상적인,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내용을 해서 이거를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예? 실천도 못할 걸. 실천도 지금까지 못하면서. 그거지 마치 다른 사람들은 인격적으로나 수양이 안 되고 본인은 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예? 안 된다니까. 예? 사람들 심리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떨어지는 부동산 시장을 보고 내가 돈을 빌려다가 아니면 내가 돈을 벌어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면 내 수입도 줄어들지?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면 내 수입도 줄어들고 의욕도 줄어드는 거예요. 모든 부동산 거래는 올랐을 때 활성화가 돼요. 예? 떨어져서 활성화되는 떨이 제품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의류 상품이 있는데, 그죠? 자, 시중에서 안 팔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백화점에서 사느냐? 할인마트 가서 마지막 세일할 때 사면 되지, 떨이 사면 되지. 마트에 가서 마지막에 마감 시간에 가면 30% 40% 세일하는 거 사면 되지. 뭐하러 초저녁에 가서 제값 주고 사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집값 떨어진 다음에 사시라고. 정한영이가 15년 동안 한 얘기가 있어요. 집값 떨어질 때 집 사는 게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집 사준다고 할 때 무조건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동생한테 가요. 집 살 기회가.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집 살 때 언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집값 떨어질 때요? 집값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내가 최대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사는 거예요. 나한테 대출이 많이 나오고 남들보다 대출이 5% 6% 될 때 내가 정책 지원이 됐든 내가 신용이 좋아서 대출이자가 싸든 내가 남들보다 대출이자가 쌀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있죠. 여자가 사자고 하면 사야 돼요. 에? 야, 집값 떨어진 다음에 내가 집을 싸게 해서 줄게. 그런 남자 보고 결혼할 여자가 있을까요?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내가 나이가 60 쳐먹어서 50 쳐먹어서 집값 떨어진 다음에 집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 나이가 저도 그렇지만 50, 60 벌써 이제 처분 단계로 들어갔어요. 자산에 대해서 없는 자산이지만 어떻게 자식들한테 더 해줘야 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나이에지 이제는 50이 넘어가면. 예? 그 전에 사야 되는 거예요. 집을 사는 거는 단순히 금이나 은이나 사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집이 뭘 특성이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토지와 소비재로서. 그러니까 순수한 금처럼 어떠한 자산으로서의 가치와 그죠? 유행 상품처럼 소비재로서의 가치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좀 사치스럽더라도 그 사치스러움도 소비재로서 우리가 합리적인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간에 대한 욕망이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내 욕망에 대한 실현도 있잖아요. 예? 숫자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우리가 양계장의 닭이 아니잖아요. 내가 저 집을 사고 싶었어. 내 꿈이야. 이거는 경제적으로 오르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고 싶으면 사는 거야. 내가 행복하면 집이라는 것은 이 요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소비재의 요소가 같이 있고
땅이라는 토지로서의 자산의 요소가 결합돼 가지고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모델하우스 갔다 오면 못 말려요. 집 사겠다고. 야, 이게 지금 경제가 이렇고 떨어지면 사야 돼. 뭐 하면 사야 돼? 이 말이 통할 것 같아요? 예? 아니라니까. 예? 여자들한테 가방을 갖다가 왜 샤넬 백을 몇백만 원씩, 1000만 원씩 주고 사야 되느냐? 왜 프라다를 사야 되느냐? 이거 설명될 것 같아요? 왜 그딴 걸 사요? 그런 사치를. 그거부터 막아야지. 그 돈 가지고 에코백 들고 다니면 되지. 옛날처럼 보자기 들고 다니고 뭐 기능상 뭐가 문제 있다고. 예?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되지. 그죠? 워렌 버핏처럼 되기 위해서. 제 책에 써놓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책을 안 읽지만 제 책은 읽을 가치가 있어요. 햄버거 처먹고서 지금 늙은 워렌 버핏처럼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만이 또 중요한 걸까요? 예? 옷을 왜 사냐고. 내일이면 시들 건데, 내일이면 시들어서 다 버릴 거.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데. 왜 새 집을 사고, 왜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유행 따라서 왜 투기를 한다시고, 왜 거기에 흥분하고, 왜 집을 사는데.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기분이 좋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예? 앉아가지고 숫자 계산하면서 막 하면 돈을, 아니, 그러다가 내일 뒤지면. 내 집 가져보는 그 기쁨 한 번도 못 누리고, 그러다 뒤지면. 내일 갑자기 죽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맨날 미래를 위해서 삼성전자에다가 주식 잔뜩 넣어놓고 장기 투자했더니 그 안에 내가 죽으면 이러한 사고방식을 그죠? 막 숫자 그래프를 이야기하는 애들이 그 논리로 마치 우리 인간의 삶이 기계적이고 어떤 정량화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되게 감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일반 토지 시장하고 그죠? 일반 토지 시장하고 우리 주거용 부동산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이거 자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친 소리죠. 어떻게 보유세를 올려요? 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라니까. 맨날 얘네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선진국 사례. 선진국에서 1위라고.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부동산에 관련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국가라고. 세금을 그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제일 많이 걷어가면서 그러면 복지를 갖다가 더 잘하냐고. 다른 선진국보다. 에? 더 못하니까 더 걷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에? 왜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에? 환자 이게 세금에 대해서 이상한 논리를 펴요. 국민은 그죠? 국민이 나서서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 이거 자체가 전체주의라니까. 에? 지금 이간질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거둘 방법을 찾는 거 아니에요. 에? 국가가 잘 나가고 국가 경쟁력이 커지면 세금은 더 거쳐요. 그럼 그 속에서 공무원들이나 이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하는 일이 합당하느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효율성을 끌어내야 되는 거지. 예? 지들이 돈을 막 함부로 써놓고, 예? 자, 복지가 안 되고 있으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됩니다. 복지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지금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출산 장려를 한다시고 쓴 돈의 대부분이 어디로 갔어요? 임산부나 신혼부부들한테 지원금으로 쓰인 것 같아요? 대부분 금액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지. 출산 장려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사람한테 돈을 쓴 게 아니라 지금까지 쓴 예산은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고 하는 떠드는 사람을 위해서 썼지. 예?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불이웃 돕자고 해서 돈을 거둬서 줬더니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밥값으로 썼지. 예? 불이웃에 가는 돈이 그래서 부족하다고 그래서 돈을 더 걷자라고 하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냐고.
예?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마치 막 사회 정의고 국가 정의고 말이야 옳은 일인 거 마냥. 그게 나치즘이지. 그게 히틀러적인 발상이지. 예? 거기서 더 나가면 그게 공산당이고 빨갱이지. 당을 위하여. 예? 그래놓고 당은 누구예요? 예? 더불어민주당?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내 조국의 영광을 기원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다른 나라에 못 가니까. 내가 영어도 못하고 투자 이민도 못하고 에? 내 들어오도 내가 여기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에? 난 그래서 내 조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딴 놈처럼 내가 영어도 잘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으면 범킹 마냥 나도 미국 가서 살고 싶다고. 돈 쓰기 좋은 데 가서. 에? 지지리 궁상 여기 대한민국에서 이지랄 하는 거보다 배운 게 없고 돈이 없고 무식하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나는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어? 왜 마치 말이야 다 나와가지고 말이야 민주당과 이재명밖에 없는 거 마냥 이야기를 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때만 내가 찬성의 표를 던질 수 있는 거지. 예? 아니면 욕하고 저항해야 되는 거죠. 어? 내가 민주당을 위해서 내가 뽑았어? 이재명을 위해서 뽑았어. 예? 니들 민주당원들끼리 할 얘기들은 니들 당에 가서 니들 집구석 가서 얘기하라고. 전국 국민들 상대로 떠드는 말에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사람들 뻔뻔해. 대놓고서 지금 빨갱이 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하라고. 속으로. 잘하면 당연히 민주당이 다음에 또 되겠지. 잘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국가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나는 대한민국 싫다니까. 근데 내가 대한민국을 못 떠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난 대한민국 조국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기를 원하는 거지. 무슨 태어날 때부터 뭐 내가 대한민국에 뭐 충성하라고 내가 태어났어? 그런 게 어딨어. 잘난 놈은 이민 가고 못난 놈은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집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내 능력상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없어. 내가 선택의 기회가 있으면 내가 왜 제일 사랑해. 다른 고민을 해보지. 그것이 착한 거니까? 착한 거 다 얼어 죽었네.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됐든, 그죠?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담배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죠. 그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요? 진짜로? 갖다 붙이는 거지? 돈 더 삥 뜯기 위해서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담배를 만들지 마. 그러면 되잖아. 국민의 건강을 그렇게 생각하면 약 주고 병 주고 하는 거지. 그래야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권력자들의 마음대로. 왜 권력자들한테 충성하고 따라하고 복종하는 국민이 되고자 하냐고요. 우리는 이재명을 뽑았지만, 그죠?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지만 그한테 그를 갖다 신봉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고. 대한민국 잘 되자고 뽑았지. 민주당과 이재명 잘 되자고 뽑았어. 왜 주계기를 바꿔서 이야기해요?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면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 니들은 20년 동안 3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세금 부과라는 단어 말고 세금을 이렇게 부과할까요? 저렇게 부과할까요? 세금을 부과하는 거 말고 그 머릿속에서 30년 동안 다른 이야기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요? 내 책에 써놨다고. 내 책에.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바로 유통에 대한 혁신이에요. 부동산이 거래되는 관계가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되느냐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가고 안정화되는 거예요. 절대적 가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격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게 하려면 유통에 대한 거품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거품 중에 하나인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30년 동안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가리 써서 내놓은 게 세금에 대한 프로테이즘만 했잖아요. 세금을 요렇게 할까요? 세금을 저렇게 할까요? 맨날. 예? 아유, 세금을 이렇게 때리니까 부동산 거래가 막 올라가네. 아, 그럼 이렇게 더 세게 할까요? 아,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예? 민주당 정권을 또 안 뽑네. 그럼 요렇게 또 빼줄까요? 왜? 이러한 고착화된 사고방식 가지고는 혁명적인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욕구가 있어야만이 부동산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책에 지금 11권 중에 써놓은 것 중에 지금 1권이 나온 거예요. 제가 말하는 부동산 유통 혁명이라는 거예요. 유통 과정에 대한 혁신을 만들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은 항상 문제가 된다고. 근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맨날 세금을 어떻게 할까? 세금을. 예? 사람들이 담배를 적게 피게 하려면 담배를 피는 원인과 실질적으로 담배를 끊게 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사회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다 대고 담배값이 싸서 그래요. 예? 오히려 담배값을 귀양 필 거 담배값을 싸게 좋은 걸로 줘 좀. 귀양 피는 거 좀 건강에도 좋게. 예? 그거 안 피면 되지? 씨 빚쟁이로 살아봐. 담배 안 피게 되나? 투기꾼에게 깔아준 꽃길 치울 때다. 나 참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 참네. 예, 감사합니다.